북녘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살던 고향 이 시간 진행의 엄영남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 북한 양강도에서 탈북해 오신 임승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어렵게 탈북에 성공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하나원까지 나오셨어요. 네. 근데 하나원 교육 중에 나가서 사기 당하지 말라, 뭐 어쩌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기 얘기를 사기, 하셨나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하시려다 그만뒀어요. 네. 그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네. 제가 음. 나와가지고 한 보름 정도, 그러니까 조금 길도 익히고 하느라고 한 열흘 정도 놀았어요. 놀다가 네. 한 보름째 되는 날, 통장 하나 만들어서 돈 좀 벌면 조금씩 저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싶어서 그래야죠. 예.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하나 새로 발급을 받아가지고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 순간 네.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띠리링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어느 전화니까 금방 나가 전화 만들었으니까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본인이 저 연락처를 누구한테 준 적도 없는데? 없죠. 없죠. 제가 그냥 조금 전에 은행에 가서 지금 통장 하나만 발급 받아온 거밖에 없는데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체국인데요. 아무개님이 지금 금방 그냥 현금 카드를 하나 발급을 받았는데 받았거든요. 금방 받았는데 그게 지금 비밀번호가 유출이 돼서 통장에 있는 돈을 누가 다 빼가는데 와. 네. 그러더니 또 알았지? 조금 있더니 검찰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우체국이라더니 또 검찰이 우체국으로 배달이 됐는데 네. 예, 그게 지금 유출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냐. 돈 다 이렇게 빼가게 되는데 빨리 가서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거예요. 저 바꿀 줄 모르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전화 끊지 말고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세요. 그 돈 있는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빼간다는 소리에 막 가슴이 헐렁거려가지고 지금 금방 나와가지고 브로커 비용 정착금 받은 거 브로커 비용 다 주고 나니까 지금 1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갖고 한 달 살아야 되는데 애기 데리고 나왔지 하니까 지금 당장 일하려는 못 다니겠지 하니까 그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돈 다 빼간다니까 막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돈이 전 재산인데. 슬리퍼 바람에 막 급해서 은행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전화 끊지 말고 가래요. 그래서 끊지 말고 귀에다 이렇게 대고서 막 은행에 갔어요. 저 지금 은행에 왔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자기 누르라는 대로 숫자 누르래요. 카드 통장 넣고 그래 또 통장 넣고 띡띡띡띡띡 눌렀어요. 그 비밀번호 또 누르래요. 또 눌렀어요. 끝난 거지 이제는. 비밀번호까지 눌렀으니까 끝난 거지 이제. 그 사람이 누르라는 게 계좌번호였고 비밀번호는 지금 진짜요? 계좌이체 누르라는 게 자기 계좌번호로 누르라는 거를 모르고 그때는 나와서 내가 뭐 돈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통장을 뭐 넣었다 뺐다 뭐 계좌이체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시킨 대로 다. 그다음에 그 전화 그냥 끊지 말래요. 그거 다 했는데 전화 그냥 끊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른데 전화할까봐 그랬나 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당시는 그 하나원에서 배운 내용이 하나도 머리에 안 떠올라요. 머리가 하나원에서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라, 사기 당하지 말라 이런 얘기. 기가 진짜 고막이 터질 정도로 들었는데 그렇죠. 제가 막상 당하고 보니까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고 그냥 그렇죠. 그 사람 시킨 대로 다 한 거예요. 하고서 돈 다 날라갔네 결국은. 날라갔는지도 모르죠. 그냥 그렇게 하고서 전화 안 끊고 그냥 슬리퍼 끌고 오다가 집 한 절반쯤 왔는데 갑자기 막 머리 누구한테 하나 얻어 맞은 거만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막 띵 하더니 정신이 번쩍 들어. 내가 지금 이거 뭐 했지? 그리고 거기서 나온 영수증까지 들고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설마 이게 사기인가? 그때서야 돈 다 보내놓고 그제서야. 아이고. 그 다음에 막 가슴이 막 할랑거리기 시작하고 막 겁이 나가지고 형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 끊고? 네, 전화 끊고 저희가 금방 나온 막 담당 형사님 막 주변에 그렇죠. 도와주시는 분들 좀 도우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담당 형사님이 금방 나와서 막 집도 막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핸드폰도 뽑아주고 하면서 그렇죠. 도우미도 있죠.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라 하고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해서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형사님
저 지금 이런 데서 전화 와가지고 은행에 갔다가 오는 길인데 사기당한 것 같아요. 막 털썩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렇죠. 전 재산인데. 네, 사기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경찰서로 지금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행에서 집 오는 도중에 경찰서가 있어가지고 바로 갔어요. 형사님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달래요. 그래서 그 영수증 보여주니까 아이고 보이스피싱 당했네요.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모디브하게 얘기를 해도 네, 자기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사님 잠깐만 알아보겠대요. 막 은행에 전화하더라고요. 그 형사님이? 네, 이런 계좌로 좀 돈이 들어갔는데 한번 인출이 됐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직원이 아직 인출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계좌를 정지시키세요. 오, 다행이다. 네. 오. 그래서 정지를 시켰어요. 아직 돈은 안 빠져나가서 그 통장에 있대요. 그 계좌를 정지시켜가지고. 근데 지금은 내가 내 통장에다 돈을 넣었어도 그거를 빼려면 30분 기다려야 빼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사기가 보이스피싱, 많이 네, 일어나가지고. 방지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보이스피싱이 하도 성행하다 보니까 그 법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바로 뽑아갔을 수도 있는데 이놈이 그게 하도 돈이 작으니까 그러는지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모였다가 빼려고 했는지 네. 금방 안 빼가 그게 돈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계좌를 정지시키고 그 형사님이 그래도 또 아니 금방 나와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 총재산을 다 사기당하고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그것도 이렇게 아는 변호사 내세워서 고소해서 그거 찾아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길로 또 변호사한테 법무사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방법 다 알아가지고 그 고소장 또 막 쓰고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다시 찾는데 1년 걸렸어요. 수업료 꽤 오래 많이 지불해. 그래도 그러면 결국 그 돈을 찾으셨네요. 네, 찾았어요. 아, 너무 다행이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결국은 사기 당해서 계좌이체까지 갔지만 결국은 돈까지 빼앗기진 않았잖아요. 굉장히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담당 형사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탈북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담당 형사님들이 전화를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 뭐 당신들이 감시를 하냐 막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감시를 하던 무슨 보호를 해주던 어찌됐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와서 공식적으로 맺게 되는 인맥이 그 담당 형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해주시는 분들은 담당 형사님들을 통해서 직업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 그 결혼을 주선을 해가지고 여자나 남자를 또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자처럼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을 또 방지를 사전에 또 차단을 시켜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도움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특히나 탈북민들은 이런 담당 형사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임승희님처럼 정말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혜를 잘 대처를 하셨네요. 아, 또 그거 그렇고 그러면 사기도 그렇고 그 외에 북한이랑 남한이 서로가 이렇게 문화상 차이도 다르고 좀 같은 언어를 쓰지만 또 좀 다른 말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없었나요?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그 돈을 언제 찾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아, 그러네요. 결국은 한 달 1년 동안 그 돈을 못 찾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수중에 돈도 없고. 그렇죠. 애기 됐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어찌 됐건 이제는 마주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일전도 없으니까. 네, 사회 나가지 이제는 사회와 부딪혀야 되잖아요. 네네. 그 소문이 또 저희가 나온 지역에 적십사 회장 이모가 또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이모가 그 형사님이 또 전화하셨나 봐요. 얼마 안 되는 것마저 사기 당했다고. 그 회장님이 저를 식당 알바 자리를 구해 주셨어요. 일자리를 구해 일자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그 사기 당하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조금씩 알바해서 벌면서 애기 데리고 살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해서 알바 자리를 구해 준 게 식당을 알바 구해 주셔가지고 거기를 다녔는데 같은 한국말인데 저희들도 같은 지금 한국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한국말인데 왜 그 말이 다 외국말처럼 들리는지. 진짜 외국말을 했나 봐요. 외국말도 했지만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죠. 막 알아듣기 어렵죠. 억양도 다르고 네. 막 외래어도 너무 많이 쓰고 해가지고 서빙을 막 하는데 손님이 맥주 갖다 주세요 해서 맥주 하나 갖다 드렸어요. 네. 드렸는데 글라스 하나 갖다 주세요. 글라스, 뭐요? 글라스라는 게 뭐지? 글라스. 글라스라는 게 뭐지? 이모 글라스 뭐예요? 그 맥주컵을 글라스라고 얘기는 또. 그 맥주컵 유리컵. 저희가 저는 처음에 와서 컵도 이게 컵은 무슨 소리지? 그렇죠. 예. kop부라고 그러죠. 북한은 컵부라고 하잖아. 컵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글라스 뭐예요? 하니까 그 맥주컵 갖다 드려. 그래가지고 그 컵 갖다 주고 하던 게 진짜 그렇죠. 에피소드 같은. 그렇죠. 그 외래어 때문에 사실 이 탈북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해요. 남북 하나재단 2016년도 조사 자료인가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넘버1 그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탈북민들이 그 외래어 때문에 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그런 조사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기를 왔는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너무 몰라서 또 어렵다고 이렇게 많이 탈북민들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이런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글라스 이외에 다른 말들 몰랐던 얘기 또 없었나요? 같은 뭐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라는 거는 뭐지? 스트레스는 영어예요, 사실은. 그래, 영어예요. 어쨌든 외래어로 많이 쓰니까. 그리고 저희가 북한에서 살면서 아무리 기분 나쁘고 뭐 어째도 해도 화가 난다, 짜증난다 막 이런 말을 해도 아우 스트레스 받아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막 생소했고 그리고 저희도 사춘기 다 거쳐서 지금 성인이 됐지만 사춘기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사춘기라는 말을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예, 사용도 안 하고 몰랐고 사춘기라는 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고 그냥 그렇죠. 그런 말들이 다 낯설더라고요. 그 사춘기라는 말이 분명히 그게 그 같은 한국말인데 그리고 뭐 갱년기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북한은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인권이 없이 사니까 그렇죠. 그런 게 다 안 통하고 모르고 살았던 거죠. 오직 뭐 수령님, 뭐 장군님, 네. 뭐 걔네들한테 쓰는 얘기만 고귀한 말만 있고 일반 주민들의 말은 뭐 그냥 어찌 보면 뭐 노예나 같죠. 그러니까 뭐 사춘기가 있니, 뭐 갱년기가 있니 그런 거는 전혀 뭐 언급도 안 될 뿐더러 또 그 뭐라고 그 갱년기를 북한에서는 갱년기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저도 어릴 때 듣던 얘기. 이게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마실방처럼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꾸 뭐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 뭐 그게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같다고 자꾸 그래서 그게 가서 요즘에 좀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같다는 게 뭘까? 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진짜. 그게가 뭐지? 그게가 뭐야?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이런 언어의 차이 하나 놓고만 봐도 어떤 북한의 어떤 인권상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듣고 보니까 이렇게 그 부모 오실 때는 그 따님하고 딱 두 분이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후에 가족을 다 데려오셨다고.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가족을 데려오는 게 돈도 많이 들겠지만 그 엄청나게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중에 재북송 당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되나,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떠나면서 동생 보고 그랬어요. 언니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살기 좋으면 꼭 전화할 테니까 전화해서 언니가 오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제가 떠나가지고 떠나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뭐 보통 신앙심 같은 게 있나요? 신앙은 그게 믿는 거는 없는데 그냥 일단 뭔지 모르겠으나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고 해야 될까? 그 두 손만 계속 오면서도 떠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무사히 가서 온 가족 다 좀 데려오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다음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네,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네. 무사히 도착해서 가족 다 좀 데려오게 해주세요. 네. 그럼 또 가족을 다 데려와서 또 이제는 이런 것도 없고 살만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또 그 식당에서 제가 알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알바를 탁 하면 그 식당 막 잘 되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금방 뭐 주머니 돈도 일정도 없이 다 털렸으면서도 그 일하면서 또 욕심을 내서 소망을 빈 게 나도 나중에 정착해서 이런 가게나 하나 좀 했으면 좋겠네. 막 이런 꿈도 꿈도 가져보고 나는 어떻게 돈 악착스럽게 돈 벌어서 나는 내 집 사고 쓰고 살아야지 막 이런 소망도 가져보고 어쨌든 제가 그 소망하고 기도하고 소원한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가지고 다 이루어지셨어요? 예, 지금까지는 어쨌든 대단하시다. 다 이루어져가지고 예,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 뭐 신앙심은 없지만 이렇게 기도를 쭉 했는데 뭐 부모님 가족을 다 안전하게 데려주세요 했는데 그것도 다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식당에 일을 하실 때 가게를 좀 해보고 싶다 했는데 가게도 결국은 또 가지게 되신 거고 그리고 집을 좀 사고 싶다 했는데 집을 또 정말 이거는 저는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제가 거꾸로 지금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가게를 인수를 하려면 꽤 돈도 좀 들여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나와가지고 애기 데리고 나왔으니까 애기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혼자 몸이니까. 근데 그때 처음에 만났던 그 이모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애기도 있고 하니까 어디 나가서 막 야근하고 긴 장시간 일을 못 하니까 그냥 하루 낮 동안 8시간 잠깐 일하고 애기 학교 갔다 오는 시간 애기 받아 애기 돌봐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좀 해서 자격증을 따라 그 조리사 자격증이나 막 이런 거 좀 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식 조리사 뭐 이런 자격증. 그래가지고 제가 그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어린이집 다녔어요. 그게는 좀 시간이 짧거든요. 아침에 한 9시 반 정도 애기들 오는 시간에 출근해서 점심 해주고 오후 3시 간식 챙겨주고 그러면 한 4, 5시 퇴근을 해요. 그러면 그때 되면 애기 학교 갔다 오는 시간이니까 돈도 벌고 애기도 돌보고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막 또 저희가 나왔을 때는 취업 장려금이라고 줬어요. 지금은 막 분할을 해서 어떻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통장으로 뭐 어떻게 창업을 해야 주고 한다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1년 일하면 1년 일한 산력을 근속을 하면 취업 장려금을 해마다 줬어요. 네, 500만 원, 뭐 550만 원, 600만 원에서 토탈이 한 1,600만 원, 1,700 정도 이렇게 근속을 일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막 악착같이 모이고 또 월급 타는 데서 조금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을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식당 인수한 다음에 굉장히 잘 되셨나 봐요. 네. 나름. 식당도 잘 돼가지고 돈도 좀 벌고 해서 결국은 그래서 또 집도 가지시고 사고 참 너무나도 열심히 사셨고 정말 탈북민들 여기에 한 3만 5천 명 가까이 살고 계시지만 실제 그분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1%도 안 되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다 뭐 월세나 또는 좀 괜찮아 전세고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에서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와서 또 열심히 가게도 하시고 집도 사시고 멋지게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렇게 계속 열심히 일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건강하신가요? 너무 일에만 쫓기고 너무 진짜 막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건강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막 식당 하면서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어차피 뭐 5년 계약도 다 끝났고 해서 가게는 적고 지금 조금 쉬고 있어. 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제가 너무 10년 동안 너무 힘들게 일만 하고 살았다고 조금 쉬라고 주는 기회인 것 같아요. 뭐 이럴 때 저는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아까 신앙심이 없으시다고 했는데 신앙심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요. 교회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은 사람이 그 뭐 성경에도 있지만 사람이 그 떡으로만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문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워낙 그 물질적인 어떤 그런 필요로도 살 수 그것도 필요하지만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필요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적 필요, 그러니까 휴식도 필요하고 마음의 힐링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열심히 일했으니 지금 좀 쉬어라라는 어떤 휴식기를 주는 것 같고 열심히 그 병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그 좀 몸을 이렇게 그 옛날에는 일하는데 열심을 바쳤다면 지금은 휴식하는데 또 전심으로 이렇게 잘 휴식을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먼저 오셨으니까 이게 탈북 후배들 그리고 또는 또 북한에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뭐 본인의 경험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북한에 계신 분들도 다 저희 같이 이런 자유를 찾아서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도 지금 오고 계신 분들 여기 이미 와서 계신 분들도 다 정착 잘 하고 있지만 이제 오시는 분들도 그냥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노력한 만큼 주어지니까 노력한 것만큼 결실이 맺어지니까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또 좋은 말씀을 이렇게 또 노력하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한 번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